네, 안녕하세요. 퇴근길 이슈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 음악방송 컨셉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이죠. 좀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축구 소식 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에버튼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에 난입한 관중이 자신의 목을 골대에 묶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이 관중은 골포스트에 몸을 기대고 케이블 타이로 자신의 목과 골대를 함께 묶었는데요. 이 관중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는 데만 6분이 걸렸습니다. 해당 난입 관중은 21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남성은 가슴에 Just Stop 오일이라고 적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문구 아래에는 동영상 링크도 함께 새겨져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아서 이와 같은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티셔츠에 적힌 동영상 주소에 들어가 보면요. 이 남성은 지금은 2022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긴급 대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점점 끔찍해질 것이다. 영국 정부는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시위로 추가 시간이 무려 14분이나 주어졌고요. 전화위복이 됐는지 에버튼의 이워비가 팀 4연패를 끊어내는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잔류 싸움을 이어가게 됐고요.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도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세레머니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팔에. 자, 승리를 축하드리고요. 경기 중에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저런 일을 벌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맞는지 경찰서에서 판단을 받길 바라고요. 자, 이분께 전해드릴 노래는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띄워드립니다. 시위는 시위장에서 하시고요. 축구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스페인 이적시장 전문가 헤라르드 로메노 형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 레길론의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에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내주셨군요. 선수가 구단에 영입을 문의하는 이른바 역제안인 건데요. 레길론이 토트넘 선수이기 전에 레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역제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길론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뒤에 레알 유스팀에서 10년을 보냈고요. 레알에서 뛰었죠. 축구계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오가는 것은 그야말로 좀 금단의 영역으로 불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루이스 피구 형님이죠. 누캄프에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물병을 또 맞기도 했는데요. 레알 출신으로 다른 팀을 거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오르게 하지는 1990년부터 92년까지 레알에서 뛰었고요. 94년 이탈리아 브레이시아 칼초를 거쳐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레길론과 비슷한 사례는 카메룬 축구전설 사무엘 에투죠. 에투는 10대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습니다만 2군 리그 출전과 임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마요르카를 거쳐서 바르셀로나로 떠났습니다. 자, 과연 금단의 영역인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금단의 영역으로 이적이 언급되는 선수가 또 있군요. 맨유의 레시포드인데요. 파브리시오 로마노 형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레시포드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자, 이런 가운데 맨체스터 지역지 이브닝 뉴스는 맨유와 앙숙인 리버풀이 레시포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만약에 이적이 성사될 경우에 1964년 이 필 치스날 이후 처음으로 양 구단 간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뭐 그냥 이적설 정도인데요. 늘 이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죠. 금단의 영역 라이벌 팀으로 두 선수가 이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자, 이 사연에 딱 맞는 노래 전해드리죠. 김윤아가 부릅니다.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 기자 형님의 사연이군요. 토트넘 관련 내용 같은데요. 저는 로메로와 다이어를 높게 평가합니다. 로메로와 다이어는 토트넘이 보유한 엘리트 수비수들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현재 토트넘의 주전 3백 조합을 이루고 있는 선수로 로메로, 다이어 그리고 벤 데이비스죠. 올 시즌 토트넘 수비진이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최소 실점 6위, 28경기 35실점을 기록 중인데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순위지만 경기당 평균 실점이 한 골을 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릿지 기자는 로메로와 다이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다른 선수들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군요.
팩폭을 날린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사연 하나 더 보죠.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 연장 혈투를 벌였습니다. 1차전 세비야에 1대0으로 패했던 웨스트햄이 2차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웨스트햄은 기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원으로 세비야를 상대했습니다. 좀 여유가 없었죠. 예,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요. 승부는 연장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혈투를 벌였는데 이러면 토트넘에 좀 유리한 조건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3일 뒤에 토트넘 안방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 4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연장 혈투까지 벌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승리할 시에는 웨스트햄은 물론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제쳐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A매치 휴식기 전에 5위까지 올라서면서 잔여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경기력 기복이 심한 토트넘이냐 또 연장 혈투를 치르고 온 웨스트햄이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표팀 선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울버햄튼의 라즈 감독의 사연인데요. 황희찬의 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은 상태입니다. 구단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즈 전에도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내셨네요. 일단은 정말 다행이죠. 네, 황희찬 선수는 지난 14일 그 에버튼전에서 왼쪽 엉덩이 부분을 다쳤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후에 7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저도 그 경기 직접 보면서 여러분께 중계를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라즈 감독은 최근 황희찬의 경기력에 대해서 저는 그의 활약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와퍼드 FC전에서는 어시스트도 기록했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뛰고자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소화했고 저는 그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란전에도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라즈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기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황희찬을 무리시켰다가 또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히메네스를 비롯해서 퍼덴세, 페드로, 네투의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출전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자,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출전한다면 옛 스승과 적으로 만나게 되죠. 리즈의 제시마시 감독과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리즈전이 끝난 뒤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또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당시 부상 당시에 저도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울분을 터뜨렸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에버튼 팬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내리 부릅니다. 1분만 닥쳐줄래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마인츠에 뛰고 있는 이재성도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약 3주 가까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인츠의 스벤손 감독은 0대1로 패한 도르트문트전을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회복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괜찮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성 선수의 몸 상태에 지장이 없다면 마인츠는 홈에서 빌레펠트전을 마친 후에 역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황인범 선수의 소식인데요. 러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마치테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달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벌써 외국인 선수 27명이 자신이 속한 러시아 구단과의 계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황인범이 활약 중인 루빈 카잔 선수도 3명이나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단 황인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이유로 귀국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추스리고 있었던 터라서 현재 국내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해서 좀 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황인범 선수도 곧 결단을 내리겠죠. 자, 퇴근길 이슈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